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트코인 세계의 아주 뜨거운 감자죠. OP 리턴 논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기술적인 논의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미래나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얘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정인데요. 먼저 OP 리턴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요. 네네. 비트코인 거래 기록,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금융 거래 정보 말고 다른 데이터를 잠깐 아주 짧게 메모처럼 남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메모 공간. 네, 편지 다 쓰고 마지막에 추신, PS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이 추신 공간에 쓸 수 있는 글자 수, 그러니까 데이터 양의 제한이 있었어요. 꽤 엄격하게요. 한 80바이트 정도? 80바이트면 정말 짧은 메모네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널리 쓰이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비트코인 코어 개발팀에서 이 PS 공간 크기 제한을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네, 사실상 제한을 없애자는 제안이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서 두 가지 시각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떤 시각들이죠? 우선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보면요. 일부 코어 개발자들이나 제임스 룹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어차피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건 다 그냥 데이터 아니냐. 데이터는 데이터다. 그렇죠. 금융 데이터랑 비금융 데이터를 굳이 그렇게 엄격하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시각이요.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도 기술적으로 그 제한을 어떻게든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방식인데 가짜 공개키 같은 걸 만들어서 UTXO, 그러니까 아직 안 쓴 비트코인 조각 정보 데이터를 막 불필요하게 늘리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좀 덜 해로운 OP 리턴을 쓰도록 유도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현실론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을 꼭 돈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좀 포용해야 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는 쪽도 있다고요. 뭐 비트코인 메카익, 루크 대시어 이런 분들이 언급되던데 이분들 주장은 뭔가요? 네, 이분들은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를 딱 두 가지로 봅니다. 개인의 주권을 지키는 돈, 그리고 탈중앙성. 아, 탈중앙성.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탈중앙성을 지키려면 누구나 정말 평범한 개인도 자기 컴퓨터로 쉽게 노드, 그러니까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네. OP 리턴 제한을 풀어버리면 블록체인의 금융 거래랑 전혀 상관없는 데이터, 예를 들어 JPG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NFT 관련 데이터라던가 이런 걸 막 올릴 거라는 거죠. 소위 스팸이라고 부르는데 스팸 데이터요? 아. 네, 이런 데이터가 막 넘쳐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저장 공간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아, 그렇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돈 많은 소수의 기업이나 단체만 노드를 운영하게 되고 그런 비트코인이 중앙화될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려점이고요. 또 하나는 블록 공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금융 데이터들이 그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정작 중요한 금융 거래를 처리할 공간이 줄어들고 그럼 경쟁 때문에 수수료가 엄청 비싸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실제 돈으로 쓰는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돈으로서 기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스팸 필터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고 역사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해요. 자동차랑 비행기가 둘 다 운송수단이지만 용도가 다르듯이 금융 데이터랑 그냥 아무 데이터는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하고요. 단순히 그 데이터 제한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노드 운영자가 나는 이 정도까지만 데이터를 받겠다. 이렇게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조차 없애려고 한다는 게 또 다른 논쟁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노드 운영자의 주권 침해다. 이런 비판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어요. 주권 침해. 네. 내 컴퓨터, 정확히는 내 노드의 멤풀, 그러니까 거래가 블록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허용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죠. 아, 내가 내 컴퓨터 설정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죠. 가이수환이라는 유명한 분은 이걸 두고 마치 정부가 개인한테 당신 집 울타리 칠 권리가 없소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이건 비트코인의 아주 기본적인 철학, 개인의 자유와 통제권에 반한다는 지적입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이 논쟁 과정에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꽤 심했고 특정 인물이 토론에서 잠시 차단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 기술 논의를 넘어서 좀 감정적인 부분까지 얽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OP 리턴 논쟁, 개발자들끼리 싸우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왜 중요한 걸까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는 아닌 거죠? 아, 그럼요. 절대 아니죠. 이건 결국 비트코인의 미래 방향성 그리고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미래 방향성. 네,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탈중앙화된 개인의 돈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중앙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사용하게 될 비트코인의 가치, 또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
사용 편의성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비트코인 OP 리턴 제한 해제 논쟁이라는 게 단순히 코드 몇 줄 바꾸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정체성이 뭐냐, 또 탈중앙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우리 같은 노드 운영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어디까지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논쟁을 계기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변화죠? 현재 노드의 한 96% 정도가 비트코인 코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의 압도적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논쟁이 불거지면서 대안 소프트웨어인 비트코인 너츠라고 있는데 이쪽 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2.46%에서 3.5%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유의미한 변화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용자들이 그냥 주어진 소프트웨어를 수동적으로 쓰는 걸 넘어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려는 어떤 일종의 문화적 투쟁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투쟁이라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무엇인가요? 오직 디지털 금이나 돈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활용성을 포용하면서 발전해야 할까요? 그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